안녕하세요. 기특한 과학의 정영일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55강입니다. 자, 55강은 우리가 1부에서는요,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중에 이제 문제풀이 말고는요,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여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지구과학에서 가장 외울 게 많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차근차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메모 꼭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134쪽 교재 나와 있고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맨 처음은 지질시대를 배우니까 지질시대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를 따지는 방법, 상대 연대, 절대 연대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질시대를 이제 구분해보고 각각의 길이 비교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에 여기 지질시대의 환경, 대표적인 생물, 그 다음에 수륙분포 따지고 왜 이렇게 멸종하게 되었는지 각각의 대멸종의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지구의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전에 인도의 철학자라든가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요, 지구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아주 멀리까지 있을까 해서 지구의 나이 거의 뭐 무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아니야, 지구의 나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뭐 성직자라든가 과학자들인가 나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구의 나이는 몇천 년이야 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지구의 나이 46억 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의 탄생이 46억 년 전이고요. 자, 실제로 이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암석 중에 가장 오래된 암석이 대략 40억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약간 이전이겠네. 46억 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유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기간을요 우리가 나눠볼게요. 자, 맨 처음에 지구의 시작이 46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46억 년 전부터 해서 이제 지구가 쭉쭉쭉 이렇게 진화해 왔다가 결국에 이제 인류가 탄생한 이때가 우리가 대략 여기를 우리가 1만 년 전부터 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정확히 정의할 때는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 이후는 지질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이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땅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질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지질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재마다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지질시대를 46억 년 전, 여기서부터 역사시대 전까지로 정의를 했고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는 38억 년 전부터라고 정의한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질시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서, 자, 암석의 나이를 가지고 측정하면 38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지구의 탄생으로 보면 우리 46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재에 나온 것처럼 지질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역사시대 전까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신 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지질시대를 배웁니다. 그런데 지질시대 알려면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과거 언제 시점이었는지 우리가 나이를 따져봐야 돼요. 그 나이의 개념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상대 연대라는 게 있고 절대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아셔야 되는데, 먼저 상대 연대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죠. 자, 어떤 지층이라든가 암석의 나이를 따질 때, 자, 표준 화석이라든가 퇴적 순서를 가지고 단순히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상대 연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형이 있고 내가 있는데 형이 나보다 옛날에 태어났고 그래서 늙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우리가 상대 연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형의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다, 요게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먼저다 이렇게만 비교하는 게 상대 연대라는 것. 자, 그런데 상대 연대를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가 크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원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단한 거예요. 자, 어떤 지층을 봤더니 지층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
자, 맨 아래가 만약에 여감층이고 그 위에가 사암층이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이 석회암층 이렇게 되어 있는 지층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지층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오래전 생성된 거죠? 여감이겠죠. 맨 아래에 있는 게 맨 처음 생성된 거다 또는 가장 오래된 거다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다. 역전되지 않았을 때 아래 게 가장 오래된 거다. 요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관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입은 뚫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 만약에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온 후에 그럼 여기 있는 게 녹았겠죠. 녹고 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자, 순서를 따질 때 원래 있었던 곳보다 뚫고 들어온 얘가 낮은 거죠. 원래 있었던 게 먼저고 뚫고 들어온 관입한 게 최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관입법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입당한 애들, 관입당한 것보다 관입한 게 최근 거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관입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합은 좀 이따 하고요. 동물군 천입법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층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지층에서 화폐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먼저 생성된 거죠? 공룡은 중생들을 살았고 화폐석은 신생들을 살았으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 봤더니 아, 사암이 더 먼저 생긴 거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물 또는 동물 가지고 순서를 따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물군 천입법칙이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이제 부정합입니다. 자, 부정합이 일단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물 밑에 어떤 지층이 쌓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쌓이고 이렇게 쌓였어요. 자, 먼저 퇴적된 거죠. 자, 일단 퇴적된 후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네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올라올 때 보통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얘네가 힘을 받으면서요, 습곡을 만들면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습곡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습곡의 구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퇴적 다음에 융기의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융기에서 올라오고 보니까 이제 물은 어디 있느냐? 자, 요만큼의 물이 위치합니다. 물의 높이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물은 주로 뭘 하죠? 암석을 깎죠. 깎다 보니까 요 위쪽 부분이 깎여요. 깎였다. 우리가 침식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다시 지각 변동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면은 요거 전체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해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퇴적된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깎인 게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렇게 퇴적 과정이 일어나요. 자, 침강 후에 다시 퇴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여기 아래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게 다르죠.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쌓이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깎이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쌓인 거니까, 자, 요 면을 경계로 아래와 위에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합이 아니라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합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첫 번째, 위아래 시간적 간격이 크다. 두 번째,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각 활동이,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걸 경계로 우리가 보통 지질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부정합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부정합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안 그려지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린다는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요 바로 위쪽에 여감을 이렇게 그려놔요. 자, 요걸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자, 부정합 면을 찾을 때는 약간 울퉁불퉁하네. 그 다음에 기저여감이 있네. 요걸 가지고 찾으면 된다는 것.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위아래 시간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간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운 지금 상대연대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절대연대요. 상대연대는 순서만 비교했었죠. 자, 절대연대는, 자, 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은 19살, 나는 17살.
그러니까 형이 더 오래전에 태어났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까지 계산하는 게 절대연대가 됩니다. 그럼 절대연대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합니다. 방사성도 어렵고 동위원소도 어렵고 반감기도 어렵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동위원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요, 동, 같다는 얘기죠. 위치가 같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같다.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같네, 요게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수소가 있습니다. 자, 수소는 몇 번이죠? 얘는 1번이에요. 얘는 왜 1번이죠?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한 개니까 1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소를 그리는데, 자, 원자핵 안에 양성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다. 그럼 이거 수소 원자핵인 거예요. 그런데 수소 중에 이런 수소 있어요. 자, 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얘도 수소예요. 얘도 번호는 1번입니다. 왜냐면 양성자가 하나니까 1번인 거예요. 얘도 1번. 그런데 또 이런 애도 있어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중성자를 2개 가지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얘도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왜? 양성자가 하나니까. 마찬가지 수소입니다. 1번. 자, 요게 전부 다 수소예요. 그죠? 1번 다 똑같죠? 그래서 주격선에서 위치가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거는 있죠. 질량 얘를 1이라고 보면 얘는 2개니까 질량이 2가 되고 얘는 질량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가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수소긴 한데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동위원소 중에서 불안정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핵이 막 분열합니다. 분열해서 다른 원소로 바뀐 애들, 얘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는데요. 탄소는 6번입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6개가 원자핵 안에 들었기 때문에 6번인데요. 얘 질량이 보통 12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얘 말고 탄소 중에서 6번인데 질량이 14인 애도 있어요. 자, 얘는 2개 관계가 동위원소입니다. 근데 얘는 불안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바뀝니다. 질소는 몇 번이죠? 7번이고요. 질량은 14 똑같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이런 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데, 자, 얘네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 원래 원소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우리가 반으로 감소한 기간이니까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 반감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소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를 이용하면 그 암석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구나, 지층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요거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원소가 있고 A라는 원소가 나중에 붕괴해서 B라는 원소가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반감기를 선생님이 만약에 1년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걸 이용해서 그 지층의 나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지층이나 암석에 이렇게 선생님이 A를 8개 그릴게요. A가 8개 있었습니다. B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년. 반감기가 1년이니까 1년 지나면 반이 변하겠죠. 그러면 자, A를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는 4개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자, B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A는 4개, B도 4개가 되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면 남아있던 A 절반이 또 변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2개만 남고 나머지가 B가 됩니다. 그래서 A 2개, B 4개가 되는 거예요. B가 6개가 되는 거죠. 또 1년이 지나면 A는 1개로 줄 거고 B는 7개가 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 암석이나 지층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맨 처음 있었던 양을 기준으로 A가 절반이 됐다. 그러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죠? 한 번 지난 거죠. 만약에 처음의 양과 비교해서 A가 4분의 1로 줄었다.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죠. 만약에 8분의 1로 줄었다. 그럼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 암석과 지층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절대연대의 개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단 절대연대, 3대연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자,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 지질시대 구분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사실 객관식이나 서술형으로 조금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지질시대 구분합니다. 구분할 때 기준은 뭐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그 큰 변화를 뭐로 볼 거냐? 생명체가 갑자기 변했다. 많이 변했다가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요. 생명체의 급격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지점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해요. 또, 이런 큰 변화는 사실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지각 변동 또는 부정합 가지고 분류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질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시대. 이때 시간상에서 봤더니 이때쯤 엄청난 생물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를 지질시대 첫 번째라고 나누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생물계의 변화가 이 시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또 지질시대 구분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기준이 지금 뭐다? 요거 꼭 아셔야 되는 게 생물계의 큰 변화. 자, 요게 기준이 된다는 거. 또는 요걸 다시 대규모의 지각 변동. 요걸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이게 순서대로 사실 구분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옆에다 메모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먼저 구분할 때 맨 처음 우리가 선 캄브리아 대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여기에요. 선 캄브리아 대.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있고 나서 고생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급격한 변화가 있고 나서 중생대가 되고요. 또 급격한 변화 후에 신생대입니다.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한다는 거 먼저. 자, 그리고 이제 선 캄브리아 대는요,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누는데, 자, 먼저 앞쪽 부분을 시생이연, 뒤쪽 부분을 원생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는 의미가 화석,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생물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경우, 없거나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다음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 시기를 우리가 생물체가 갑자기 많이 드러나네, 화석으로 많이 보이네, 그래서 이거가 드러나네 생물체가 그래서 현생 이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구분을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도 다시 구분합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로 구분해요. 구분하는데 먼저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거. 고생대 첫 번째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가는데 선생님 일단 자료실에 그 글 옮겨 놓을 건데요. 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고생대 시기 일단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고생대는 다시 여러 개의 기로 나눠지는데, 자, 캄브리아기가 첫 번째다. 캄브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르도비스기입니다. 오르도비스기. 세 번째가 실루리아기. 네 번째가 데본기. 그 다음이 석탄기. 그리고 페름기. 요 순서예요. 자, 어떻게 보실래요? 선생님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캄브리아에 오실 때는요, 자, 돌로 된 지폐 들고 와야 돼요. 석패를 들고 와야 돼요. 캄브리아 오실 때 석패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고생대 외우는 방법이고요. 자, 중생대도 있어요.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외웠어요. 자,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오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외웠는데요. 캄브리아 오실 때 석패 들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막 트집 잡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 자, 신생대도 두 개로 쪼갭니다. 신생대는요, 3기, 4기 이렇게 나눠요. 3, 4. 캄브리아 오실 때 석패 들고 오셔요. 안 그러면 트집 잡으니까 여유 있게 한 3, 4개 들고 오세요. 이렇게 외웠다는 거.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자주 써먹으시고요. 자, 선생님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구체적으로 나누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고생대를 3개로 쪼개요. 아까는 많이 쪼갰죠. 어떻게 쪼개냐? 고생대 초기, 고생대 중기, 그리고 고생대 말기 이렇게 3개로 쪼개기도 합니다. 중생대도 그러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쪼개겠죠. 신생대는 그냥 3, 4기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 쫘라락 쓰면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일단 선생님이 정리부터 하고 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그 다음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갑니다. 선 캄브리아 대 생물은 뭐가 있었냐? 화석이 뭐가 있냐? 맨 처음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 자,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게 뭐가 있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다. 벌써 머리 아프시죠? 참고로 선생님이 사이트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사이트가 뭐냐면 LG 사이언스랜드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자, 거기 들어가면요, 요걸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질시대 송 있습니다. 가사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아니면 직접 친구랑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선 캄브리아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대 오는데 뭐가 있다 그랬죠? 삼필갑후 있다 그랬죠. 먼저 초기에 삼엽충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쭉 번성하고 말기에 죽어요. 그 다음에 필석, 주기에 갑주어, 말기에 푸줄리나, 방추충이라고 하는 푸줄리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삼필갑후 순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중생대에 오면 공룡 암모나이트가 쭉 살다 죽고 중기쯤에 시조새가 나온다. 공부 암기 시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기에는 화폐석, 그 다음에 4기에는 매머드,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외운 친구들은 지금 조금 부담이 덜 될 거예요. 그때그때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삼엽충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살았는데 아직까지는 척추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양에 살았던 무척추동물이 살았던 시대. 자, 갑주어는 물고기죠. 아, 어류가 나타난 어류의 시대, 번성했던. 자, 그리고 여기는요, 양서류의 시대다. 얘가 양서류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양서류가 번성했던 시대다. 자, 진화의 과정과도 연관이 되죠. 자, 여기는 공룡입니다. 공룡은 파충류의 시대.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는 이제 포유류의 시대. 자, 포유류를 여기다 적어놨다고 해서 포유류가 이때 출현한 건 아니에요. 이때 출현하고 여기서 번성했다는 얘기니까 지금 적어놓은 거는 번성했을 때를 표현한 거고. 자, 식물도 있습니다. 자, 식물.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고사리 생각하면 되고요. 양치식물의 시대. 자, 여기는 겉시식물의 시대. 자, 그럼 여기는 속시식물의 시대다. 요것도 어떻게 외워요? 양치기 소녀는 겉과 속이 달라요. 이렇게 외웠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생물에 관해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기본 틀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도 외워야 됩니다. 자, 숫자 어려울 텐데 5425-065, 5425-065, 5425-065. 자, 시작 5억 4천. 시작 여기다 적을까요? 2억 5천. 여기는 6,500. 5425-065. 고생대는 5억 4천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 중생대는 2억 5천.
5억 4천만 년 전이죠. 2억 5천만 년 전이고 6,500만 년 전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큰 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외우는 방법 또 갑니다. 저번 시간 했지만 선생님, 아우 촌스럽게 애들처럼 542호 뭐 또 삼필가프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앞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죠. 얘들아, 공부할 때 암기할 건 해야지. 그래, 시험 잘 봐. 화폐 많이 벌고 메모도 살 수 있어.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문구까지 선생님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할 텐데요. 먼저 기온과 관련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면은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지질시대의 기온 변화 그래프를 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선생님이 꼭 중요한 포인트는 강조하면서 할 테니까 거기 밑줄 긋거나 메모하셔야 돼요. 자, 먼저 고생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온난하고 대신에 하나 포인트는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네. 그래서 고생대 대체로 온난, 그 다음에 말기에는 빙하기, 요걸 외우셔야 돼요. 온난하다 대체로 말기에는 빙하기가 나타났다. 자, 중생대 특징입니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높다. 여기는 빙하기가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생대는 온난합니다. 그리고 빙하기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자, 초기, 3기 같은 경우에는 온난합니다. 하지만 4기 들어와서 온도가 아주 낮은, 온도가 아주 낮습니다. 빙하기, 그리고 빙하기가 나타납니다. 4번의 빙하기하고 사이에 간빙기가 있다. 3번의 간빙기가 있다.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생대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온난했습니다.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습니다. 요거고요. 자, 중생대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고 온난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대, 자, 열의 처음 3기 같은 경우에는 온난했지만 4기가 되면서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됩니다. 자, 빙하기 4번, 그 중간중간에 3번의 간빙기, 요 내용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요거는 외울게요. 외울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대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시대의 기온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 내용 간단한 거는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고사리 화석, 그죠? 이런 게 기본이 될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가 기본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자주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투모로우 영화 보셨나요? 투모로우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빙하를 막 뚫고 있죠. 빙하를 뚫는 게 왜 뚫는 걸까요? 자, 빙하를 깊이까지 뚫어서 이게 채취를 하는데 그 채취하면 그 안에요. 그때 예전에 그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대기권에 어떤 기체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기체가 어떤 걸 많은지 알면은 그때 당시에 기온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빙하 뚫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 쉽게 얘기하면 나이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 자,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 커지죠? 온도가 높고 수분이 많을 때 나이테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게 커지죠.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춥다, 건조하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테가 거의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나무를 봤더니 예전 화석의 나무를 봤더니 얘네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나이테 이렇게 두껍지? 또는 왜 이렇게 간격이 좁지? 이것만 알면 뭘 할 수가 있다? 결국에 그때의 환경을 알 수가 있다고요. 사실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것은 꽃가루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퇴적층 안에 꽃가루는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얘를 보면 얘가 어떤 식물의 꽃가루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운 계절에 또는 추운 지방에서 사는 그런 식물의 꽃가루가 많이 발견된다. 그럼 그때 당시는 지구는 추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냅니다.
자, 이제 진화와 관련해서 선생님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일단 지질 시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지구가 탄생한 거는 46억 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지구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미행성이 충돌하고,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었는데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물로 내려와서 낮은 곳을 메꿔서 바다가 형성이 되고, 바다가 형성이 된 후에 이산화탄소가 여기 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칼슘과 친전해서 석회암이 되는데, 자, 이때 생명체가 출현하죠.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자, 근데 최초 생명체는 광합성을 못했죠. 근데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출현을 합니다, 나중에. 자, 걔가 누구냐? 우리가 배웠던 시아노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 얘 남세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얘가 맨 처음은 아니지만 광합성한 애 중에 처음이에요. 얘네가 출현해요. 자, 이제 얘가 화석으로 남은 게 있어요. 얘네는 살면서 막 이상한 물질 막 분비하거든요. 끈적끈적 막 분비하면 주변에는 퇴적물과 함께 굳어버려요. 그죠? 자, 요게 남아있는 게 그 화석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선캄브리아대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생물, 다세포 생물, 동물들이 출현하는데 이게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의 화석, 선생님이 그림 보면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얘가 남세균이, 광합성한 남세균이 자기가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퇴적물과 함께 끈적끈적하게 붙으면서 그걸 남겨놓은 흔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은 남세균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캄브리아대 요때 화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소총들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무언가가 딱 찍혀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안에 포함되는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캄브리아 되고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 위에 나왔던 다세포 생물의 흔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림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선캄브리아대 화석은요, 그렇게 많이 발견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생물체도 별로 없었고, 그때 나왔던 생물체라고 해도 딱딱한 부분이 없었고, 그죠? 거의 없었죠. 자, 그리고 만약에 화석으로 남았다라고 해도 아주 예전이니까 지각 변동 때문에 얘네가 전부 다 훼손되었다. 이렇게 보면 요런 애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드물게 발견된다.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생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생대가 되면, 자, 드디어 바다에 삼엽충이 출현합니다. 자, 삼엽충이 이렇게 출현해요. 자, 그리고 필석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3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광합성하는 애들도, 이제 광합성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산소를 밖으로 내뿜게 되니까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자외선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아래쪽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상생물, 그 다음에 육상식물들이 출현하게 되더라. 자, 요게 고생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화석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삼엽충입니다. 자, 삼엽충 하면 뭘 떠올려라? 고생대, 그때 바다.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 필석입니다. 고생대, 바다. 이걸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 자, 그때 출연했던 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을 보면은 갑주의 머리만 표현했습니다. 갑주어, 고생대, 바다. 중기 때 나온 거죠. 이때 출현하고 그때 번성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어류 중에는 갑주어 말고도요, 폐어라는 것도 출현을 해요. 자, 폐어는 뭐냐? 고기는 고기,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어류는 어류인데 얘가 폐를 가지고 있어요.
폐를 가지고 있으면 육지에서도 살 수가 있죠. 물고기니까 바다에서도 살아요. 우리 지금 뭘 떠올리면 되냐면 개구리 있죠. 그것 떠올리시면 돼요. 개구리처럼 육지에서 살 수 있고 바다에서, 아니 바다 아니 민물에서 살 수가 있는, 자,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열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느냐, 아, 얘는 어류에서 양서류 진화해 갔다, 요거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폐어 하면은 진화 과정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무튼 요거는 그런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 푸줄리나입니다. 자, 푸줄리나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고생대 바다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생대가 끝나갈 때쯤에요, 삼엽충부터 대부분이 다 멸종이에요.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그 멸종이 왜 일어났는지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화석들, 고생대 화석들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태백산에서 볼 수 있어요. 태백산 분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백산 분지를 가면요, 삼엽충 화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태백산에서 삼엽충 화석? 태백산은 육지잖아. 그러면 삼엽충은 육지산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다에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자체가 윤기에 따라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때 당시의 식물은, 고생대의 식물은 양치 식물입니다. 고사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고사리가 어마어마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땅에 묻히면 뭐가 되죠?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원도 가면 이제 정선이라든가 이런데 석탄이 많죠.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충류의 시대고, 파충류 중에 공룡이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자, 공룡은 그림 보면 아시겠죠? 이게 파충류고 중생대 육지였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화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육지에는 공룡이었다고 하면 바다에는 암모나이트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얘가 암모나이트예요. 그때 당시 중생대 바다에 있었던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이는 시조새는 중생대 중기의 육지, 그렇게 가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 가는 거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것.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식물은 거시식물입니다. 자,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거 소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철 또는 은행나무,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기가 되면, 중생대 말기에 드디어 포유류들이 출현합니다. 번성한 건 아니에요.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기가 되고 나서 이제 신생대로 넘어갈 때 파충류가 멸종해요. 공룡이 멸종합니다. 자, 이땐 또 왜 멸종했을까요? 그것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신생대 갈게요. 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3기의 화폐석, 그 다음에 4기의 매머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바다, 얘는 육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당시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시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신생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면 포항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포항을 생각하시면 그쪽에 신생대의 퇴적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중생대는 있을까요? 중생대, 우리나라에 공룡 화석 많은 데 있죠. 자, 공룡 화석 대표적인 게 고성, 경남 고성이나 그 다음에 전남, 해남,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경기도 같은 게 시화호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등등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공룡들이 피난하면서 남긴 흔적도 뭐 여수에 남아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수륙분포 가볼게요. 자, 수륙분포, 이걸 보고, 자, 여기에 대륙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얘네가 흩어지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시기, 이렇게 세 개의 지도를 줬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서 그때 당시 어느 시대인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초대륙, 판게아라고 표현하고, 이때 시대를 언제라고 봐야 되냐면요, 고생대 말 정도로 보면 돼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이 시간에 대륙들이 모여서 판게아를 형성했다. 이 지도 보면은 고생대 말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초가 지나가면서 대륙들이 흩어집니다. 자, 흩어지고 있다라는 거 중생대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 중생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인도 대륙이 여기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아직 닿기 전이죠. 자, 중생대가 지나고 신생대가 될 때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데 현재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자, 특징 여기에 드디어 뭐가 형성이 되더라? 인도 유라시아 두 개 판이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더라. 신생대에 들어서 형성이 됐다. 요 내용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륙분포 지도를 보고도 아, 이때가 어느 시대다. 이때 각각의 특징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화석의 분포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대멸종 한번 가볼까요? 자, 고생대 말에 삼엽충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대멸종이라고 그래요. 이 멸종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멸종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요. 우리 판게아의 형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대륙이 하나, 둘, 이렇게 셋, 네 개가 있었다고 한번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 생물들은 대부분이 바다에 살았는데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바다에 살았어요. 그래서 육지 부근의 얕은 바다 여기에서 생물들이 삽니다. 자,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에서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합쳐져요. 그래서 하나의 큰 대륙으로 합쳐집니다. 자, 이렇게 네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판게아를 형성해요. 그러면 이때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 둘레가 되는 거예요. 자, 파란색 영역이 어디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대륙붕의 면적이 이때 넓었는데 얘네가 합쳐지다 보니까 대륙붕의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멸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대륙이 모이다 보면요, 기후도 변하고 해류도 막 변해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나타나고, 게다가 고생대 말에 뭐가 있다고 했죠? 빙하기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대멸종이 일어난다. 그래서 고생대 말의 대멸종은 뭐로 설명한다? 판게아의 형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빙하기도 옆에다 끼워 넣으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공룡, 중생대 말에 공룡은 왜 멸종하느냐?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론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포유류가 출현해서 걔네가 공룡을 다 먹어버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화산 폭발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은 운석이 충돌했다는 설입니다. 운석 충돌설이에요.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쾅 하고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 에너지가 공급되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뭐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지각 현상도, 지각 변동도 나타나면서 공기중으로 먼지, 뭐 재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자, 얘네가 태양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고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룡도 멸종하는, 이걸로 설명한다는 거 운석 충돌설입니다. 선생님 진짜 그래요? 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100%는 아니고요. 유력한 설인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자, 지구상에는 이리듐이라고 하는 온소는 사실 드물어요. 그런데 중생대 말 6,500만 년 전에 퇴적층을 보면 이리듐이라고 하는 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리듐은 사실 운석에 많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때 운석이 떨어지면서 얘네가 퍼져나가서 퇴적층이 남아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봅니다. 우리 교재 139쪽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질시대를 주고 나서 여기에 지질시대의 상대적인 길이를 표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와 관련된 거 A, B, C, D에 대해서 짝지어보세요 이랬어요. 자, 시기를 따져보면요. 선 캄브리아대가 가장 길죠. 그 다음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짝지어주면 되는데요. 자, B 같은 경우 될 수 있는 게 삼필갑 찾아주시고, C 같은 경우에는 공룡 암모나대 시조새 찾아주시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화폐석 매머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B는 삼엽충, C는 공룡, D는 화폐석. 맞는 설명이죠. 자, 그렇게 가시고요. 자, 여기서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길다.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이걸로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1m라고 하는 띠를 주고 나서, 자, 1m 중에 선캄브리아대는 몇 센티미터로 그려야 될까요? 이런 거 있어요. 비례식을 써서 풀면 되고요. 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선캄브리아대는 몇 시간을 차지할까요? 이것도 비례식을 써서 풀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 교과서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143쪽의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주고 나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신생대 3기 4기입니다. 특징은 대체로 온난, 넘으면서 4번의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억 갑니다. 제3기가 제4기보다 평균기간이 높았다.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니은 제4기에는 빙하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나타나는 거 맞는 거고요. 자, 디귿입니다. 대체로 기온이 낮아서 바다에만 생물이 번성했다. 아니죠. 육지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죠? 매머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고요. 자, 이제 추가 문제 있습니다. 자, 추가 문제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주고 나서 표를 한번 주고요. 자, A 지층, B, C, D, E 지층이 있습니다. 자, 화석은 가는 B, C에서 발견이 되고, 나화석은 B, C, D 이렇게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전체 지층을 가지고 지지시를 구분해 보고 싶어요. 세 개 층으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일단 여기를 하나를 구분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생물체 3개가 출현합니다. 급격한 변화죠. 그래서 요걸로 먼저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볼 수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로 구분할게요. 왜냐면 2개가 멸종하고, 그죠? 하나가 출현했다. 급격한 변화인 거예요. 자, 어려우면 친구들 이렇게 해봐도 돼요. A, B는 하나가 멸종, 하나 멸종, 3개 출현. 여기는 뭐지?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뭐지? 2개 멸종, 그 다음에 뭐 하나 출현. 이렇게 숫자로 세봐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A하고 B 사이, C하고 D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질 구조 단면도를 주고 나서, 자, 생성된 순서가 A, B, C 순인 것만 골라보세요. 이랬어요. 자, 먼저 여기 볼게요. 자, 일단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먼저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만들어지고, C가 만들어진 거 맞죠? 그래서 순서가 A, B, C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지각 변동 받아서 단층이 형성됐다. 요것만 알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A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렇게 부정합이 형성되고 B가 만들어지고 부정합 후에 C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니은도 A, B, C 순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여기는 B가 전체를 관입했습니다. 그러면 A 만들어지고 부정합 후에 C 만들어지고 B가 관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A, B, C 순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그림을 2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 이랬는데, 삼엽충 하면 고생대 바다, 여기 매머드 하면은 신생대 사기 육지, 여기 삼엽충, 요거 암모나이트 하면 중생대 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육성층이 분포하는 지역은 가다. 육지였던 거 어디죠? 가 맞죠? 육지가 있어서 기억은 맞았고요. 자, 니은 갑니다. 가의 화성암이 나의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됐다. 자, 화성암을 이렇게 줬어요. 자, 어떤 게 먼저 생성됐을까 보면, 먼저 여기는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관입한 거죠. 그래서 얘는 신생대 사기 이후 그때 당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2층 만들어지고 관입하고 나서 이렇게 부정합이죠. 그러면 중생대 이전입니다. 그죠? 중생되거나 중생대 이전이기 때문에, 자,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디귿 갑니다. 부정합, 여기 부정합 하나, 요 부정합 사이의 시간 간격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고생대하고 신생대는 간격이 크죠. 여기는 고생대하고 중생대니까 간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세 문제 보는데요. 자, 2012학년도 9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질 단면도를 줬습니다. 주고 나서 자, 여기에서 방사능 X의 요 반감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래프를 하나 줬어요. 자, X의 반감기는 얼마냐면 그래프 찰 수가 있죠. 50%인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즉 얼마다 반감기가 7천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자, Q에는 X가 얼마 남아있냐 봤더니 8분의 1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난 거죠. 그럼 얘는 나이가 얼마다? 2억 1000만 년이다.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건에서 P 같은 경우는 절반 남아있답니다. 그럼 얘는 7천만 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봅니다. 자, 기억에서 A는 신생대 지층이다 라고 했어요. A가 신생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순서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C 쌓이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Q가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부정합 생기죠. 자, 그리고 나서 B가 쌓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A가 쌓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P가 뚝 뚫고 들어오죠. 그래서 순서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얘는 2억 1천만 년, 얘는 7천만 년.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나온 A지층. 자, A지층은 신생대 거 맞을까요? 아니죠. 신생대는 6,500만 년 전부터니까 그 이전이면 얘는 뭐다? 중생대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B에서는, 여기 B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중생대는 2억 천이 아니라 이 이전인 2억 5천만 년 전부터니까 여기는 중생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엽충 발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자, 디귿 볼게요. Q가 간입한 시기는 약 2억 천만 년 전이다. 2억 천만 년 전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디귿. 그래서 2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2012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여기에서 가, 나, 다 시간 순서대로 줬대요. 자, 일단 여기는 뭐죠? 뭐였으니까?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판기하가 형성된 거다.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중생대입니다. 자, 인도 대륙이 아직 여기 있죠. 그 다음 얘는 신생대,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 봅니다. 가의 판기하 형성은 해양 무척추 동물을 대규모로 멸종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맞죠? 판기하 형성, 멸종의 원인이다. 그래서 기어가 맞는 거고요. 자, 니은 갑니다. 나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어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여기 있는 인도 대륙이 부딪히며 형성되니까 이때는 아직 없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갑니다. 다의 육지에는 거시식물이 속시식물과 번성하였다 이랬는데요. 자, 여기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거시가 아니라 속시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까 적었던 거 정리까지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신생대는 속시식물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이것도 맞는 거 찾아보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지시대가 A, B, C예요. C인데 이때 대규모로 멸종하고 이렇게 멸종합니다. 자, 멸종할 당시에 대륙을 봤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로 모여있죠. 그럼 요거는 고생대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멸종합니다. 인도 대륙이 여기 있어요. 얘 아직 신생대 아니고 중생대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 관련해서 이제 문제 봅니다. 기억. 삼엽충은 A 시대에 번성하였다. 고생대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 갈까요? 해양 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한 시대는 고생대 말이다. 가장 많이 뚝 떨어진 데가 여기 있죠. 고생대 말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디귿 갈게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B 시대 말에 여기 중생대 말이죠. 말에 해양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판기하의 형성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관한 설명이죠. 자, 이때는 뭐로 설명한다?
운석 충돌로 설명한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급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 한번 하시고요. 지금 배운 내용 가진 선생님이 다음 강의 63강입니다. 1부의 마지막 강이에요. 자, 그 내용 가지고 복습을 할 거고요.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염색체, 그 다음에 중심설 가지고 체형정성 오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선생님 이제 다음에 대단원 종합 문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